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게 갑자기 비기너스, 저도 똑같죠. 제가 업계에 들어와서 제가 뭘 알았겠어요. IMF가 올지 안 올지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분석을 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했더니 이거는 진짜 IMF가 왔어.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버리는데, 내려놓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10몇 년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겠고, 그게 기반이 튼튼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여전히 요즘에도 보시면은 제가 아무리 나스닥을 4,200부터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16,000일 때 17,000까지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지금 11,000 내려왔잖아요. 그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틀린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6개월밖에 투자를 안 하셨는데, 도망가기 바쁘죠. 그러면 다시는 복구를 못 해요. 인생의 경험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도망가 버리면 다시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죠. 못 하죠. 예.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써 다 올라가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겠죠. 예. 그래서 저는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거를 잘 하게 하는 것이 간접 투자인데, 그게 이제 워런 버핏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소로스의 스타일은 굉장히 트레이딩 오리엔트잖아요. 우리가 가장 황당한 스토리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죠? 최근에 빌 황 선배가 굉장히 트레이딩 포커스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고, 그게 이제 포지션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얻어맞았고, 그걸 갖다가 바닥에서 조지 소로스가 받았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싹 땡겨가지고 투자,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모멘텀 투자잖아요. 그쵸. 기회주의자고. 저는 그런 투자를 저희가 아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따라 할 수 있을 수도 없고, 그쵸, 그거를 해서 벌었다 그래서 그게 남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저는 꾸준히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같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저랑 앞으로 10년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 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신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만 지나도 막 난리가 나죠. 네. 그렇지만 그걸 꾸준히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보세요. 미국 시장을 보면 제가 운용을 시작하고 도와드리기 시작한 걸로, 한국 돌아와서 시작한 걸로 계산하면 2016년부터라고 칩시다. 그럼 2016, 17, 18, 19, 20, 21, 22 있잖아요. 7년이에요. 그 7년 동안에 나스닥이 30% 빠졌던 적이 벌써 3번이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2016년부터 투자를 했으면 이미 빠졌지만, 이만큼 그렇죠. 빠졌지만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요. 간단하죠. 그때가 4,200이었으면 지금 11,000이면 11,000이면 그냥 4,312. 네. 그죠? 단순히 하더라도 그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30% 빠졌지만 나스닥이 또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또 올 거고, 그러면 그 수익을 다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15%는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그 말씀하신 내용도 그냥 무조건적인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장기 투자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거가 완전 잘못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다 보니까 그건 진짜 큰일 나죠.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적절하게 뭐 섹터든 뭐 이제 종목이든 변경을 해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산 배분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자산 배분이 그건데 또 제가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 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최근에 뛰어들었는데 비기너의 럭으로 이제 막 수익이 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평생 주식 안 하다가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야 내가 미국 주식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 종목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종목도 있고 많겠죠. 그리고 또 무슨 뭐 본인들의 전문적인 단어를 막 써요. 무슨 뭐 레이저를 쐈다 무슨 얘기인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또는 어떻게 전문가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하고 막 오히려 저를 비아냥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맞아. 그런 것들이
그 소위 말하는 요새 그런 시장이 투자자들 많아지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유튜브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뭐 금융 전문가들 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뭐 단어 뭐 이제 뭐 막 자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좀 자극을 하고 그런 데 휘몰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소위 말하는 이제 가짜 전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전문가, 가짜 전문가는 뭐 구분하긴 그렇지만 이런 거는 좀 걸러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항상 수익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타 위주의 얘기를 하는 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강하게 이 종목을 뭐 해야 된다라든지. 예, 그렇죠. 저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지. 대박을 갖다가 순식간에 낼 수 있어요. 뭐 이런 문구가 나오면 그건 다 이제 회피하셔야죠. 저 그런 게 요새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예. 문자 맨날 받잖아요. 문자. 저도 문자를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다 조심하셔야죠. 30통 넘게씩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당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너무 정도. 많죠. 그래요. 하여튼 이걸 근데 심지어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방송국에 갔는데 네. 그 제 이름을 도용을 해서 카톡을 단톡방, 뭐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분장을 해주시는 분이 네. 제 2천만 원 쏘았어요. 쏘아야 돼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게 사기야. 그분은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게요. 예, 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딩은 절대 안 한다. 예. 그래서 그날 암 쏘은 게 다행이죠, 진짜. 그렇죠. 물어보지 않았었으면 진짜 큰일 났죠. 그냥 그거는 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저 때문에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게 그분들은 모르니까 네. 진실을.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방송을 내기 한 번 이렇게 쭉 다 봐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잘라서 보다 보니까 이때 뭔 얘기를 했다, 거기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엄청 손해를 봤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후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 의견이라든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애널리스트가 많은 분들께서 이거 의견을 뭐 이렇게 자꾸 바꾸냐, 뭐 면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투자에 있어서 이 의견이 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상하죠. 근데 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이고, 그렇지만 저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을 골라놓으면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상무님께서 운영하시는 거는 유안타의 램 말고는 리딩방은 없다. 없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걸 알으셔야 될 것 같고. 상품 딱 3개만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투자하셔야 된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물려있기도 하고 되게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 시기를 잘 견디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떠난다든지 이걸 좀 어떻게 견디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참 터프해요. 왜냐하면 타이밍 상으로 보면은 제가 2016년에 그렇게 세게 얘기할 때보다는 지금 어려운 시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세적 주기라고 해서 10몇 년짜리의 주기가 이제 끝나가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좋은 장이 올 수도 있고 4년 정도 더 좋은 장이 올 수도 있고 6년 정도 더 좋은 장이 올 수도 있고 끝날 수는 있으나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장이 오면은 그 끝나는 장이 50% 부러지는 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팔로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있고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밑 언저리까지 올라갔다 끝나는 장이 올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건 계속 보면서 판단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끝나면 50% 부러지는 장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해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징하는 방법을 또 배우셔야 되는데 자꾸 투기성으로 해징을 하시니까 뭐 SQQQ를 산다든지 뭐 저희가 흔히 아는 그 3배짜리들. 그래서 그거는 해징의 차원에서 하셔야 되지 진짜 방향성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지금은 올라갈 장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 되면 이제 그 절반을 덜어내서 해징을 하는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 타이밍이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뭐 제 별명이 계속 롱만 부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죠. 과거에는 두 번의 성공은 다 숏으로 성공했던 케이스들이고 이번이 이제 지금 롱인데 이것도 숏으로 바뀔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분석하는 숫자로서는 이 하락장이 엄청난 대세 하락장, 뭐 사실 많이 빠졌죠. S&P가 24%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저희가 10에서 20% 정도 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빠지긴 했죠. 그렇지만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장이 한 번 더 오고 끝날 거다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상승장이 온다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오니까 그때는 잘 투자를 하셔야 되고 종목 선별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경기 침체, 이익 감소 이런 게 다 연결이 될 거라 생각하면 그때는 주식보다는 뭐 다른 투자 방법, 헤징을 하든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5년이라고 봐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직접 하시기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부분은 항상 100%라기보다는 일부는 자산 배분, 그것도 자산 배분의 하나죠. 이제 뭐 상품에도 가입을 하고 직접 투자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시장 참여를 계속하면서 꾸준히 지금은, 네.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당연히 힘드신 시기이기도 하지만 뭐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방송도 보시면서 좀 팔로우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항상 이제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 의식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운용이나 어떤 직업적으로 이제 향후에 어떤 달성하고 싶거나 이루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세요. 책 언제 쓰세요? 뭐 같이. 근데 저는 지금 현재의 모든 부분들은 어쨌든 수익률이 좋아서 고객분들의 AUM이 1조가 되는 것이 첫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AUM 1조가 되고 나면 그때는 책도 쓸 거고 네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 소명이고 당장 막 어떻게 해서든지 수수료를 떼고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뭐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어떤 투자 문화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투자 문화가 상당히 모멘텀 투자, 뭐 성장주 투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모멘텀 투자예요 그냥. 그렇죠. 그거를 장기 투자화 시키고 좀 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같은 종목이 나오길 바라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자산 운용 업계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단추는 지금 AUM이 1천억이 안 되지만 그게 이제 1조가 될 때까지는 계속 여기에 포커스 맞출 거고 그리고 나서 1조가 되고 나면 그때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의 부를 창출해내는지 그것도 그게 돼야지만 우리나라가 유대인처럼 엄청난 어떤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아무튼 뭐 저희 종교적인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저는 10년, 20년, 30년 같이 가자고 항상 얘기합니다. 어디 도망갈 스타일이 제가 아니에요. 알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할 거고 좀 지켜봐 주시길 진심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나와주셔가지고 또 진솔한 얘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상무님께서 금융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서도 많이 이제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새로운 사실 오늘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상무님 모시고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뭐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시면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